안녕하십니까. 명순권TV의 명순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혈액형 성격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이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은 얘기를 하죠. 혈액형 성격설에서 주장하는 혈액형별 성격은 한번 볼까요? 일단 A형은 세심하다, 풍부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 내성적이고 참을성이 있다. 반면에 단점은 뒤끝이 있고 집착을 하고 과민 반응하고 소심하고 계산적이고 고집이 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A형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혈액형은 A형입니다.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B형의 경우에는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낙천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천박하고 변덕스럽고 가벼워 보이고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 예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AB형의 경우에는 창조적이고 냉철하고 예리하고 합리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중인격, 이해타산적, 결정을 잘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예에 해당한다고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형의 경우에는 활동적이고 강한 리더십이 있고 온화하고 원만한 데 비해서 고지식하고 생각 없어 보이고 지나치게 털털하고 거칠게 보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예는 뭐 제가 주장하거나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 정말 그래 보이기도 하죠. 과연 이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BO 혈액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혈액을 섞었을 때 일어나는 일종의 항원 항체 반응의 결과인 응집 반응, 군음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구분으로 해서 만약에 같은 혈액형이면 일반적으로 그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렇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적혈구에는 항원이 있고요. 이 혈장이나 혈청에는 바로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A형 혈액형의 혈액의 적혈구에는 A 항원이 있고 혈장에는 B형 항원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B형 혈액의 적혈구에는 B형 항원이 있고 혈장에는 A형에 대한 항원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과 B형 명백하게 다른 혈액형이 같이 그 혈액이 섞이게 되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응집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수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것을 표로 보면요. ABO 혈액형에 따른 적혈구 항원과 혈장 혹은 혈청 항체 종류에 대해서 표로 요약을 했습니다. A형의 경우에는 이 적혈구의 표면에 항원이 A가 있고요. B형에는 B 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A형, B형으로 불리겠죠. 그 다음에 AB형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에 A 항원과 B 항원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반면에 O형의 경우는 적혈구에 A형이든 B형이든 항원이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각 혈액형의 혈장 혹은 혈청 액체 성분에는 항체가 있는데요. A형은 자신과 반대되는 B 항체가 있고 B형 혈액형에는 A 항체가 있습니다. AB형 같은 경우에는 항체는 A나 B 모두 없고요. 반면에 O형은 B 항체와 A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형과 B형은 서로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수혈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A형과 O형에서는 A형이 만약에 적혈구를 준다고 그러면 A 항원이 있기 때문에 O형한테 피를 주게 되면 O형의 혈장에 A, B 둘 다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A 항원에 대해서 같이 응집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A형은 O형한테 피를 줄 수가 없겠죠. 반면에 O형은 항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혈액에 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B형의 경우에는
혈청에 항체가 없기 때문에 A든 B든 O든 전부 다 혈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수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고요. 자, 그럼 이러한 APO 혈액형 어떻게 유래가 됐나? 1900년에 오스트리아 과학자인 칼 란트슈타이너가 A형, B형, 그리고 O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로로 1930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죠. 그 뒤 1902년에 아드리아노 스털리가 AB 혈액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혈액형과 성격에 관련한 역사에서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1919년입니다. 루티비 히슈펠트는 인종별 혈액 차이 논문에서요, 영국, 프랑스, 독일인이 A형이 많았고 흑인이나 베트남, 인도인 등은 B형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진화한 민족일수록 A형이 B형보다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뒤 본격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된 사람은 바로 일본의 후루카와 타케지 교수입니다. 1927년에 Psychological Research라는 학술지에 The Study of Temperament Through Blood Type, 그러니까 혈액형을 통한 기질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서 A형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이고 B형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루카와 교수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만의 포모산인과 일본 홋카이도의 아이누인의 혈액형을 비교함으로써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만의 포모산인은 O형이 41%, 그리고 일본의 아이누인은 23.8%로 포모산인에서 O형이 더 많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대만인을 점령한 후 1930년 및 1931년에 대만인 폭동으로 수백 명의 일본 정착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그 이유는 대만인의 폭력성은 O형 혈액형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대만인과 결혼을 늘려서 O형을 줄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1971년도에 저널리스트 노미 마사이코, 또 일본이네요, 후루카와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궁합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실제 오늘날 혈액형 성격설에 기반이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뒤 혈액형 인간학 등 10편의 서적을 발간했고요. 사후에 아들 노미 토시타카가 업을 이어받아서 2004년에는 휴먼 사이언스 ABO 센터라는 것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한국에도 혈액형 성격설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혈액형과 성격은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혈액형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하게도 성격이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혈액형과 성격이 관련이 있는지 연구 결과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2000년 이전에 7편의 연구에서 혈액형과 성격과 관련성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이후 4편의 연구에서도 역시 관련성이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미국 국제학술지 매드 하이포테시스 등에서 도파민 베타 하이드록실라제라는 유전자가 ABO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 유전자 효소 활성이 낮으면 충동 성향이 발생할 수 있고 높은 경우에는 자극 추구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ABO 혈액형은 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고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가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일본 학술지 심리학 연구에서는 일본과 미국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개 항목 중 65개에서 혈액형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형이 성격 차이의 0.3%만을 설명한다고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 플러스원에서는요, 이러한 학술지에서는 1427명의 일본인 대상으로 ABO 혈액형과 TCI는 이제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라고 해서 기질 및 성격 검사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 7가지 기질의 항목 분석 결과 A형 인자에서 인내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연구 결과 혈액형과 성격 간의 관계에서는 아주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혈액형 성격서를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화 오류라는 것이 있죠. 일부 사람, 몇몇 사람들에서 어떤 혈액형과 성격이 일치하는 것들을 보면 이것을 전체 집단에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반엄은 이제 19세기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서커스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2년 전 휴 잭맨이 주연했던 위대한 쇼맨의 주인공이 바로 반엄이죠. 이 반엄이 그 서커스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직업을 알아맞추는 그런 쇼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유래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이제 포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포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심리학 교수 버트람 포로의 이름을 따서 포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심리학 교수는 1948년에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뭐 80% 이상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그 답안지는 모두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은 자기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믿기 전에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 누구나 다 해당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실제 이를테면 이런 지문도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지만 스스로에게는 비판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격에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이렇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성격 유형들을 제시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성격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반엄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유명한 조각가인데 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해놓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결국에 실제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비너스 그 신이 여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성격과 관련해서 A형이 어떤 성격이다 그러면 자신의 성격도 그렇게 좀 맞춰가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혈액형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혈액형과 성격은 아주 직접적인 의학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